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만약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단 1,000원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것도 2번이나. 첫 번째는 기쁨으로, 두 번째는 그건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실화예요. 그것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아니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은주라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1장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 1970년대 말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단층집. 그곳에서 은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근로자,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가던 전형적인 서민 가정이었죠. 은주의 어린 시절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결핍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한 장을 아껴 쓰느라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어야 했고, 여름이면 선풍기가 없어 부채질로 더위를 견뎠습니다. 냉장고?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했죠. 매일 장을 봐서 그날 먹을 것만 준비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은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동생 둘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후에도 일을 나가셔야 했거든요. 언니 배고파. 동생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은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것도 저녁에 가족이 함께 먹어야 할 것들 뿐이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 오시면 맛있는 거 해주실 거야. 그렇게 달래며 은주는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꿈이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은주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2장 청춘, 그리고 첫 번째 선택.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은주는 인생의 첫 번째 갈림길에서 서 있었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대학에 갈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은주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버지의 한숨 섞인 사과에 은주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 일하면서 야간 대학 갈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은주는 낮에는 작은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밤에는 야간 대학생으로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시까지 숙제와 복습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연애하고 놀 때 은주는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힘들지 않아? 가끔 친구들이 물으면 은주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장 운명적 만남. 대학교 3학년 어느 날 은주는 도서관에서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민수라는 남학생이었죠. 민수도 은주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자란 그는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둘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는 학교 근처의 작은 떡볶이 집이었어요. 둘 다 비싼 곳에 갈 여유가 없었거든요. 은주야,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야. 부자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않았어. 그런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은주는 웃었습니다. 민수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쁘지도 않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뭔가 든든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둘의 연애는 소박했지만 진실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가끔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데이트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4장 결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 1995년 은주와 민수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어요. 하객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20여 명이 전부였고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죠. 하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자. 응,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신혼집은 보증금 500만 원의 작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습하고 좁았지만 둘만의 공간이었어요. 민수는 작은 제조업체에 취업했고 은주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둘의 월급을 합쳐도 그리 많지 않았지만 알뜰하게 모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은주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민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그날 밤 둘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새 생명이 오고 있다는 소식은 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장 부모가 되다. 1997년 봄 은주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하늘이. 그리고 2년 후에는 아들 바다까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은주와 민수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은주는 육아휴직을 썼지만 월급이 없어지니 생활이 더욱 빠듯해졌어요. 여보, 내가 부업이라도 해야겠어. 은주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내직을 시작했습니다. 옷에 단추를 달고 포장지를 접고 스티커를 붙이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그 적은 수입이라도 가게에는 도움이 되었어요. 밤늦게까지 내직을 하는 은주를 보며 민수는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더 벌어야 하는데. 괜찮아, 여보. 우리 함께하면 못할 것 없어. 아이들만 건강하게 자라면 그게 최고야. 6장 IMF의 폭풍. 1997년 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 이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는 은준의 가정도 덮쳤습니다. 민수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죠. 여보, 회사가 문을 닫는데 나 어떻게 하지? 민수는 처음으로 은주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은주는 달랐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 많이 헤쳐왔잖아.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 은주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민수도 이곳저곳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건설 현장, 택배 배송, 청소 용역.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7장 작은 희망들. 2002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새로운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된 거예요. 월급은 예전만 못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은주도 마트에서 계속 일했어요. 이제는 단순 계산원이 아니라 매장 관리까지 맡을 정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초등학교에, 바다는 유치원에 다니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은주와 민수는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8장 운명의 습관. 2005년 어느 날 은주는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로또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또? 그게 뭐야? 아, 요즘 유행하는 복권이야. 1등 당첨되면 몇십억을 준다던데.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도박 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주의였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슈퍼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주 씨, 이거 한 주에 1,000원이야.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돈이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봐. 당첨되면 좋은 거고 안 되어도 큰 손해는 아니잖아. 그 말이 은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000원이라. 정말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 한 번만 해볼까? 그렇게 시작된 은주의 로또 구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슈퍼에 들러 1,000원을 내고 번호를 찍었습니다. 물론 당첨될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작은 희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했을 뿐이었죠. 이번 주도 꽝이네. 매주 결과를 확인하며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이미 습관이 되어 버렸거든요. 구장 기적 같은 순간. 2008년 10월 11일 토요일. 평범했던 그날이 은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보, 나 로또 결과 좀 확인해 볼게. 은주는 늘 하던 대로 인터넷으로 당첨 번호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상하네. 하나, 둘, 셋.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번호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확인했어요. 여보, 여보, 빨리 와봐. 은주의 비명 같은 외침에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 로또 1등에 당첨됐어. 뭐라고? 설마. 민수도 믿을 수 없었어요. 둘은 함께 번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등 당첨. 그 순간 둘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아이들 뭐든 해줄 수 있어. 당첨금은 42억 원이었습니다. 세금을 떼고 나도 30억이 넘었어요. 십장 갑작스러운 부의 무게. 갑자기 찾아온 거대한 부. 처음에는 꿈만 같았습니다. 우선 이사부터 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아이들 학원비도 마음껏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부자야? 하늘이의 순진한 질문에 은주는 웃었어요. 그래,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민수도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부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가져왔어요. 친척들의 돈 달라는 요구, 투자 권유, 사기꾼들의 접근. 은주야, 돈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네. 민수의 말에 은주도 공감했어요. 돈이 생기니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았거든요. 11장 행복의 절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은주네 가족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매년 해외여행을 갔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었어요. 하늘이는 피아노와 발레를, 바다는 태권도와 수영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시간의 여유였어요. 돈에 쪼들려 살 때는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은주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꿈만 같아.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12장 운명의 반전. 2013년 봄 민수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몸 관리도 제대로 하자는 생각이었죠. 평생 병원 갈 일도 없을 정도로 건강했던 민수였기에 단순한 정기검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 씨, 검사 결과가 좀.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정밀 검사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말했습니다. 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꽤 크고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일주일 후 나온 정밀 검사 결과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간암 사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13장 절망의 나락. 사기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우리 이제 막 행복해졌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야 모든 걱정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야?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돈도 많이 있잖아.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 받으면 돼.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14장 사랑으로 버티는 시간. 그날부터 은주와 민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암과의 전쟁 말이에요. 서울 최고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했어요. 다행히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이 있었으니까요. 여보, 돈 아껴가며 치료받을 필요 없어. 뭐든 다 해보자. 하지만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수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고 몸무게도 20kg이나 줄었어요. 그럼에도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힘내. 우리 꼭 이겨낼 수 있어.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이 너무 많아. 민수도 은주를 위해 힘을 냈어요. 아픈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15장 마지막 선물. 치료를 받으면서도 민수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몸이 괜찮은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은주와 함께 산책도 했어요. 아빠 아프지 마.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야. 바다의 이런 말에 민수는 울컥했어요. 그래, 아빠가 힘내서 빨리 나을게.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민수가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행복했어. 가난했을 때도 로또 당첨된 후에도. 가장 행복했던 건 여보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였어.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할 얘기 많고 함께 가고 싶은 곳도 많잖아. 여보, 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16장 영원한 사랑의 약속. 여보, 내가 없어도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이들도 잘 키우고. 왜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나을 거야. 여보, 우리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내가 떠나더라도 너는 포기하면 안 돼. 그날 밤 민수는 은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그리고 아이들이고. 그 사랑은 내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을 거야. 여보, 로또 당첨되기 전에도 당첨된 후에도 내 마음은 똑같았어.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17장 이별의 시간. 2014년 12월 첫 진단을 받은 지 1년 8개월 만에 민수는 은주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사랑해. 그것이 민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민수의 인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은주에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아빠, 아빠.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은주의 마음은 더욱 찢어졌어요. 18장 혼자 남겨진 무게.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은주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얻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돈이 뭔가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 살려내지 못하는데 내가 왜 당첨됐을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민수와 함께 있는 게 나았을 텐데. 은주는 자신을 탓했어요. 로또 당첨이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늘이와 바다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늘이의 이 말이 은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19장 다시 일어서기. 시간이 흘러 2016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은주는 여전히 그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엄마가 이렇게 슬퍼하시면 아빠가 더 슬플 것 같아요. 중학생이 된 하늘이의 말이 은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민수가 보고 있겠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부터 은주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선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20장 새로운 의미 찾기. 2017년 은주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한 거예요. 민수야, 나 이제 알겠어. 왜 우리가 로또에 당첨됐는지. 은주는 암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민수 사랑 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은 이 돈은 혼자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었나 봐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어진 것 같아요. 재단 설립식에서 한 은주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21장 기적은 계속된다. 재단 활동을 통해 은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은주 이사장님 덕분에 제 남편이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치료를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치료비를 지원받은 환자 가족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은주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은주가 도운 환자들 중 상당수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이상해. 우리 민수는 못 살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릴 수 있네. 처음에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가 하늘에서 보내주는 메시지라는 걸 말이에요. 22장 아이들의 성장. 2020년 하늘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의 투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던 거예요. 엄마, 저는 아빠 같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바다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재단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재단 일 도와줄게요. 아빠가 우리에게 남겨준 사명이잖아요.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은주는 확신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하늘에서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23장 운명적 재회. 2022년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은주 이사장님께 10년 전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투병할 때 이사장님의 재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덕분에 아버지가 완치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종양내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보내주신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양내과 의사 이준호 올림. 이 편지를 읽으며 은주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4장 진정한 행운의 의미. 2023년 현재 은주는 58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민수사랑재단은 지금까지 3천여 명의 암 환자들을 도왔고 그중 70% 이상이 완치되거나 현저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의대 3학년이 되어 종양학을 전공하겠다고 했고 바다도 고등학생이 되어 사회복지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게 정말 행운이었네요. 바다의 말에 은주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 정말 행운이었어. 하지만 진짜 행운은 로또 당첨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뭐가 진짜 행운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행운이야. 25장 하늘에서 보내는 메시지. 그날 밤 은주는 민수의 사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왜 우리가 로또에 당첨됐는지, 왜 당신이 그 시기에 아파야 했는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우리가 가난할 때 느꼈던 고통, 로또 당첨으로 얻은 돈, 그리고 당신의 병까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준 거야. 그때 창밖으로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그것이 민수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어요.